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기는 게임을 하라. 지은이는 아요데지 아오시카, 테드엑스 연사이자 미디엄닷컴 최고 작가이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기계발서라면 질색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 은근히 자신의 삶이 달라졌으면 한다. 자기계발 전략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바친 뒤에 나는 수많은 자기계발에서 말하는 논리의 상당 부분이 헛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지름길은 통하지 않는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만 알려주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기만 살려주는 일이다. 그렇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유형의 자기계발도 있다. 진정한 자기계발로 가기 위해서는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행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편하지만 통쾌한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대신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고 그것을 마주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자기계발의 과정은 우리를 치유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 100% 좋아지거나 완벽해질 수 없다.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100% 좋아지려고 노력하기보다 3에서 10%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이 0%에 머무를 때 3에서 10%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견해는 양쪽 다 옳지 않다.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며 우쭐대는 권위자들은 틀렸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정치가와 비평가들 역시 틀렸다. 지나친 낙관주의와 극도의 염세주의는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다. 삶은 극단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진정한 자기계발은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완벽하게 좋아질 수 없다. 최종 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에 정상이라는 곳이 없다. 그래서 절대 도달할 수 없다. 삶은 우리에게 모험을 약속하지만 그 밖의 것은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의 항상 비슷하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삶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완벽한 사회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계속 그렇게 사는가?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종의 대응 기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해방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물론 진실을 깨닫기는 무척 고통스럽다. 현실은 우리의 감정이나 선택, 세계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있는데도 대부분 사람은 그것을 무시한다. 나는 세상의 불의를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이상하고 비합리적이며 왜곡된 현실 감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 라라랜드와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좋다. 하지만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면 세상을 똑바로 인지하고 삶이라는 이름의 정글을 탐험해야 한다. 문명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행복해질 기회를 대가로 지불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사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평균 수준에 맞추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사악한 음모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지만 권력 집중화라는 개념은 누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나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장 솔직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에는 우리가 발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올바른 이해력을 갖추고 전진하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모두에게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저마다의 존재가 되라고 독려하는 시스템에서 살아간다고 해보자. 그런 사회는 아마도 지금의 방식처럼 작동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의 방식이란 하향식 구조의 사회, 즉 꼭대기에 강한 사람 몇 명이 있고 아래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식 사회를 말한다. 상향식 조합주의식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의 규모가 더 클수록 구조를 작동시키기 위해 조직의 낮은 층에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회 전체는 꾸준히 상향식 기계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몇몇 개인은 이 기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기계에서 톱니조각 몇 개가 빠져나가도 괜찮다. 여러분도 기계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목표다. 사회는 창발적 특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회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거대한 음모나 계획 같은 것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수많은 변수가 결합되었다. 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업혁명은 이 모든 사건의 촉매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립학교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을 교육시킬 교사를 양성시켜야 했고 사범학교를 세워서 이 일을 맡게 했다. 일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방법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과 교리를 가르쳤다. 이 규범과 교리는 사회에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렬되었다. 사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말 잘 듣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다. 교실이 공장과 유사한 형태로 매우 엄격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학생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수업 시간은 전부 똑같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상당히 조용하게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회사 인간이 태어났다. 고용주들은 우리를 괴롭힐 생각이 없다. 그저 우리가 말을 잘 듣기를 바랄 뿐이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고용주들은 우리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일부러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그에 져서 스킨 인 더 게임에 나오는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이 점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모든 조직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조직을 위해 일해줄 일정 숫자의 인원을 필요로 한다.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측은 이런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선택을 하도록 실질적인 심리 조건을 만들어준다. 둘째, 그들을 속여 투자에 직접 개입하게 만든다. 탈레브는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오랫동안 직원으로 일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적 성향이 있다는 뜻이다. 날마다 9시간씩 회사를 위해 개인 시간을 포기하고 언제나 제 시간에 일터에 도착하고 자신을 위한 스케줄을 짜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일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적 성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조직의 요구를 잘 따르도록 길든 사람이라는 뜻이다. 탈레브의 표현은 좀 신랄하긴 하지만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기는 한데 카드값 내고 빚 갚고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변명하는 소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우리는 자유국가에 살고 있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 더군다나 고용주들은 우리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나도 한때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사회의 불균형이 바로잡힐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친구와 가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비교한다. 사회적 지위는 인간 진화의 중요한 요소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의 도마뱀 뇌가 작동하여 종족 중 누군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은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그들을 탓하지 마라. 그냥 일종의 생리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여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말없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려 노력할 때 주변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평범해져라. 당신의 자기개발 여정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선포하거나 널리 알리려 하지 마라.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개조하려 노력하면 반발을 살 것이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고 모두와 똑같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불만이 있을 때는 혼자 속으로 사겨라. 주변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돌이나 가구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라. 미디어는 우리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화내기를 바란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기업은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한다. 광고주의 관심을 끄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사람은 높은 자극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가장 많은 자극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신문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냥 지난주 신문을 읽어라. 미디어는 수북이 쌓여있는 거대한 헛소리 더미에 불과하다. 악의는 없다. 왜곡된 유인 구조, 즉 인센티브의 뚜렷한 결과일 뿐이다. 소셜미디어 역시 또 하나의 거대한 심리 조작 매체에 지나지 않는다. 미디어 기업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심리학자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을 소수가 아니라 대거 기용한다. 소셜미디어를 한층 더 중독성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 말을 못 믿겠는가? 전직 페이스북 간부인 차마스 팔리아타피아의 말을 인용해본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행위는 프로그래밍 되고 있다.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신의 지적인 독립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을 연결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로 출발했다. 하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는 매일같이 가스라이팅과 조작을 당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한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 잘못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유인, 즉 인센티브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비생산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미디어는 여러 정보와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취사 선택하여 전달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전하지 않는 것도 많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다. 그저 유인, 즉 인센티브에 따른 행위일 뿐이다. 사회가 우리에게 하는 일의 대부분이 우리와 크게 별로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업은 우리 중 어느 하나를 해코지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기계 속의 나사 하나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탈출하기로 결심해도 그들은 우리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다. 식품과 음료 기업은 우리가 살이 찌기를 원하고 거대한 제약회사들은 우리가 아프기를 바란다. 목표는 항상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수익이 비즈니스를 작동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해고당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현실을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뿐이다. 성공하거나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저지하려 드는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계획적인 음모가 아니라 상황이 흘러가며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이를 명심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화를 내고 실망할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게임은 이미 설정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성공 가능성은 개인적인 책임과 자존을 통해서 온다. 가공의 적을 상대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자마자 내 삶은 변했다. 이런 태도를 수용하면 당신의 삶 역시 바뀔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만든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다. 엘리노어 루스벨트. 내가 태어나던 해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2살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세계 문제가 발생했고 뉴스도 계속 흘러나왔다. 뉴스에서 강조하는 주제는 한결같았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지만 걱정 마라.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왔다. 우리를 꼭두각시로 삼고 조종하기 위해 줄을 잡아당기는 미디어와 정치가, 광고업자, 그리고 모든 기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자율성이 없으며 우리의 운명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한다는 거짓된 믿음을 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꼭두각시 노름에 장단을 맞춰왔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일이 포함된다. 성공을 거둔 정치적 혁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혁명의 지도자가 부당한 싸움에 맞서 승리하는 대신 일찌감치 두 손을 들고 우린 망했어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왜 위대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지 않고 불평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불평하는 것이 커다란 도전을 감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빠져나갈 핑계가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자신감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한 번만의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모든 결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말하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대체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돈이 없다고 해보자. 말 그대로 빈털터리다.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대부분 도서관에는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돈이 없이도 도서관 컴퓨터와 공짜 책에서 찾은 지식을 활용하여 무료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나의 경험담이기 때문이다. 전기회사에서 우리 집 전기를 끊을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집에는 글쓰기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자원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변명하는 대신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제대로 다 썼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었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기회를 찾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면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수많은 경력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 요즘에는 돈이 적거나 아예 없어도 유력기관의 후원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길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스스로 구해야 한다. 구원자가 나타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생각에는 자신에게 아무 힘이 없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이 빠져서 사회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을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하다. 주눅들 필요 없다. 그러니 겁먹지 마라. 쉬운 선택을 하면 삶이 어려워진다. 어려운 선택을 하면 삶이 쉬워진다. 악마가 부린 최대의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확신하게 한 것입니다. 카이저 소재. 붉은 피부에 머리에 뿔이 달리고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지는 악마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짓밟으려 하는 불길한 힘은 존재한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이 힘을 저항이라고 불렀다. 저항은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낄수록 저항 또한 강력하다는 뜻이다. 특정한 일에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일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우리 영혼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 그 일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 저항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과 목적, 의미를, 보잘것없는 월급, 더 심각하게는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삶을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결과와 맞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결정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택을 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 이번 선택의 결과는 어떨까?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일까? 이 선택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은 기업가 정신 같은데 관심이 없거나 자신이 하는 일을 싫어한다. 우리가 사회의 교묘한 메시지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한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근본적인 진실이 되어 있다. 제대로 입증된 바도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누군가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해서 주입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반복된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유치원에 들어간 후로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수천 번도 넘게 들어왔다. 사회의 구조는 말을 잘 듣고 무엇보다 의존적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구조에서 창발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력과 사업을 시험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빠져 있다. 이 사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장 전체를 제대로 둘러보면서 모든 선택지를 점검하지 않는다.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처럼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후회라는 책에서 후회 중 한 가지가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일을 많이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지위와 돈, 특권을 가져다 줄 뿐인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가 남는 것이다. 일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물질적인 가치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사회적 위치와 맞바꾸려 하는가? 왜 소중한 시간을 모조리 낭비하는가? 누군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몇 가지의 그럴듯한 거짓말만 있으면 된다. 안전에 대한 거짓말. 사업을 시작하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라는 거짓말. 우리는 세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엎어지길 기다린다고 확신한다. 진실은 무엇인가? 아무도 우리의 꿈과 행동 그 어느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직 시간 많아 라는 거짓말. 수많은 제품이 우리가 더 젊어 보인다고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다. 시간을 돌릴 수 있고 지나간 청춘을 되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며 불멸의 존재라는 환상을 심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라는 거짓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일정을 앞세우면 죄책감이 든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고는 아무것도, 특히 시간을 빚지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시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느낄 수도 없어서 낭비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은 전혀 만회할 수 없다. 사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회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후퇴하는 일을 하는 데는 기꺼이 시간을 낭비한다.
이제 쓰디쓴 진실을 알려주겠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곁에 가족이 있어도 혼자 남는 고독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커피나 새 옷, 차와 집을 살 때 우리는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마다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 하나도. 시간이나 돈, 사랑, 무엇이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며 그것도 지나칠 정도다. 항상 이기심, 다시 말해 즉각적인 만족과 탐욕, 불편 회피, 유사성에 대한 갈망이라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한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죽는 것과 흡사하다. 오래된 세계관에 매달린 채로 삶을 바꿀 수 없다. 옛 것은 죽여 없애야 한다. 모든 죽음이 그렇듯 애도의 과정이 따라야 한다. 자신의 해묵은 세계관과 이야기를 놓아보내는 것은 길게 볼 때는 해방의 과정이지만 짧게 봤을 때는 무척 고통스러울 수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세계관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도 맞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대중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앞에서는 게임을 하고 혼자만의 계획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세계관과 성공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모든 대중이 자아 실현을 외치는 혁명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꼭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으며 남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길을 구축해 나간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의 차이는 미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척 크다. 전자를 선택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상대로 모종의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줄어들 것이다. 당신이 이 일을 하는 동안 대중들은 그저 배경으로 희미해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경으로 사라짐에 따라 결국 당신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된다.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로움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 분모가 줄어든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사소한 잡담을 들으면 지루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점점 달리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요새 좀 변한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이다. 일하고 있을 때 당신 편을 들어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성공을 거두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겠지만 당신이 결심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 나를 믿으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 자신의 의견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유로워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셈이다. 스티븐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아주 뛰어나게 잘하면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자랑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아첨을 떨 것이다. 말하지 마라.
그저 인간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본보기가 되어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 본보기의 냄새와 감촉을 느낄 것이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이란 자신이 즐기는 일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일을 찾아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비결의 거의 전부다. 참을성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재능 중 하나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면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믿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며 행운 같은 것 없이 오로지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올랐다고 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적어도 언제나 사실인 것은 아니다.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행운이 삶에 차지하는 역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죽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행운도 많이 따랐다. 제프 베조스는 똑똑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1,050억 달러의 순 자산을 보유할 자격이 있을까? 빌 게이츠는 우리가 평생 동안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한순간에 벌어들였다. 그리고 여전히 잘 나가는 부자다. 그들의 성공이 단지 성과만을 기반으로 한 것일까? 무언가 다른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워런 버핏과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와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능과 욕망, 아름다움과 안목,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성공이 우연과 행운의 산물이라면 왜 성공을 연구해야 할까? 왜 삶의 변화를 통제할 수 없는데도 왜 수많은 사람이 삶을 변화시키려 부단히 노력하는 것일까? 무작위성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냥 신이나 우주에 다 맡기면 되지 않을까?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유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정확한 공식 찾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자기계발서의 충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대다수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예를 들어 그릿이나 끈기, 긍정적인 태도 같은 특성은 대체로 유효하다. 우리는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좋은 책을 읽으면 더 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CEO는 평균적으로 매년 60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말이 매년 60권의 책을 읽으면 CEO가 된다는 말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일부 받아들여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지표로 삼지 마라. 대부분의 억만장자는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다. 위대한 뜻을 품고 수십 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했으며 동시에 운도 좋았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행운과 성공, 근면한 노력, 이 모든 것의 조합에 대한 현재의 진실을 받아들이면 만사를 잘 헤쳐나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수도 있다.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식으로 그 결과를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고립된 상황에서 모든 패를 다 던졌는데도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는 않다.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전부다. 노력하는 것. J.K. 롤링보다 더 뛰어난 작가들도 있다. 빌 게이츠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 광은 얼마든지 있다. 빌 게이츠는 수많은 일이 잘 풀린 것이다. 첫째, 빌 게이츠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둘째,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제때 태어났다. 때마침 컴퓨터 혁명이 인기를 끌 무렵에 대학교에 들어갔다. 셋째, 우연히도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실을 구비한 몇 안 되는 학교에서 공부했다. 넷째, 타고난 컴퓨터 광이었다. 다섯째,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구축한 도스라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허가 계약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거래였다.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거래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재능과 행운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상황이라는 화학자가 만든 결과물은 언제나 공정하지는 않다. 이것이 삶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내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언제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행운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과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자질이 있다. 참을성, 끈기, 충동 제어, 즉 만족 지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략을 반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근면, 배우고자 하는 의지, 호기심, 낙관주의, 계산된 위험 감수.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된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노력하고 그 노력을 끈질기게 이어나가라. 매주 3편의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다면 매주 3편의 기사를 써라. 6개월 동안 계속해보라. 글쓰기 실력과 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는 모두 텔레비전을 보면서 언젠가 백만장자나 영화배우,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타일러 더든. 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성취하고 싶어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행동에 옮기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하다 죽음을 맞이한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그 사람이 자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될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작은 코딩 에이전시를 차릴 수는 있다. J.K. 롤링이 아니어도 된다. 소설 한 권을 끝내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2가지 그릇된 사고방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이룰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 한탄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비현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린다. 다행히도 이 2가지 함정 사이에 거대한 공간이 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나 이미 재능이 있지만 몇 년 동안 멀리했던 분야에 집중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항상 일과 정부, 경제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세상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소하고 부질없는 일에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는 자신의 삶이 사소하다고 말하는 신호와 다름없다. 이처럼 셀 수도 없는 사소한 사고방식의 사례가 우리를 하찮은 사람으로 만든다. 움츠러드는 것에서는 배울 점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 첫째, 불만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조작된 경제 상황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합당한 수준에서 풍족함을 느낄 만한 사소한 방법을 찾아라.
그러기 위해 돈을 펑펑 쓸 필요는 없다. 사소한 일로도 충분히 마음속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라. 절대 할 수 없을 거야처럼 부족함에서 비롯된 말이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라. 한 그룹의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모두 같은 영화를 보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믿음을 투영하고 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같은 영화인데도 조금 다른 설명을 듣는 정도가 아닐 것이다. 한 스크린에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영화를 보았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대화는 엉망진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긍정적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지나치게 부정적일 것이다. 양측 사람들이 대놓고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간다. 사람들은 평행우주에서 살고 있다. 현재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극단적인 낙관주의와 극단적인 비관주의 사이에 있다. 둘 다 옳지 않다. 충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평행현실에서 살아갈 것이다. TV를 틀 때마다 학교 총격 사건, 비무장 상태로 총격당한 소수자, 여성인권 유린이나 혐오범죄 발발 등이 쏟아져 나온다.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끈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현실을 존중한다. 이 서사를 믿는 사람들도 존중한다. 믿음이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객관적 사실이 어떠하든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기도 하다. 나와는 다른 현실에 살고 있다. 내 현실이 내게 실제적인 것만큼이나 그들의 현실도 실제적이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비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파묻힐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깊이 파묻혀서 구제가 불가능하다. 자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생겨난 견해에 대해 생각해보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의 통찰력이 그리 뛰어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도 지금까지 알아온 현실이 존재한다고 한사코 믿고 있다. 아직도 사회이동이 무한하기보다는 제한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아무 자원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임금 노동자만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며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서 직접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진입장벽은 사라졌다. 기회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고 오래도록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핵폭탄으로 서로를 파괴하거나 행성이 폭발하거나 조지 오웰이 그려낸 것처럼 도망쳐야만 하는 파시스트 국가에서 살게 되지 않는 한은 그렇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잊어버려라. 그래야 자신의 삶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강점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회는 우리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잘 항해해야 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도 배웠다.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뿐더러 나를 비롯한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 공평하든 아니든 당신의 삶은 당신 책임이다. 나는 독자들로부터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저의 강점과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와 같은 이야기다. 간단히 대답하자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지만 두려워하는 것이다.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재능을 전혀 못 보고 있다. 무언가를 실제로 해보면 재능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수많은 심리학자가 IQ가 높고 성실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만 그렇다. 예술가들은 대체로 전형적으로 출세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성향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애니어그램과 디스크 성격 유형 검사, 컬러 팔레트와 그 밖의 것들까지 자신의 관심사를 잘 모른다는 핑계를 해소하기 위한 자료는 많다. 핵심은 무엇이든 직접 해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먼 곳을 내다보느라 열정이나 목적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하지만 사실 열정은 자신이 재능과 일정 수준의 기술을 갖춘 분야일 뿐이다. 단순하다.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성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내심과 끈기다. 정복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것들이다. 성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인은 오직 인내심과 끈기뿐이다. 재능은 항상 중요하다. 하지만 간단한 온라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의 장벽은 그다지 높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업이 실패하는가에 대해 수많은 통계가 쏟아져 나온다. 50%? 아니면 80%?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라는 생각이 든다. 레버리지는 우리가 만든 물건이 효과를 발휘하여 추가적인 노력 없이 이윤을 창출할 때 발생한다. 내가 글을 쓰는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은 몇 달 전에 쓴 글에 반응하고 나는 그 반응으로 돈을 번다. 레버리지는 자유를 창출한다. 레버리지 없이는 수입은 평생 시간에 묶인다. 수입이 시간에 묶여 있는 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부자에게는 레버리지가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없다. 이것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다. 낡은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다. 40년 동안 회사 인간으로 일하고 금시계를 차고 연금을 받으며 단 하나의 수입원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시대는 오래전에 막을 내렸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은 거짓말이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자세를 취해도 기대에 부응할 만한 멋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플러스의 인생만 살아도 대단한 성공을 누리는 셈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가려 애쓸 필요 없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공이 아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감격스러운 성공을 이루는 것이다. 사회는 우리가 강점이 아닌 약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는 성공이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할 뿐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놓아준 길은 보지 못한다. 억만장자나 성공한 기업가
유명한 예술가,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삶의 길은 무수히 많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이룰 수 있으면서도 근사하고 수익성이 좋은 일은 얼마든지 많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치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제너럴리스트가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핑계로 삼는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페셜리스트든 제너럴리스트든 어떤 결과를 얻기 전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두렵기 마련이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문제다. 그만 극복해라. 그만 망설이고 당신의 자리에서 그냥 그 일을 시작하라.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을 쓰되 항상 글을 써라. 로버트 그린은 그렇게 했다. 그는 저널리즘에서 대본 작업으로 넘어갔다가 마침내 책을 쓰게 되었다. 색다른 업종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항상 기록과 관찰을 했다. 어느 날 무려 20년 후 모든 일이 맞아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글쓰기와 그림, 소매업과 조경 사이를 오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분야든 전문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무언가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약한 면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관심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시작할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았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기는 게임을 하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